교인 감소와 함께 문 닫는 교회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교회 개척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목회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역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세미나가 열려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신임 노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각 노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임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안들을 알려주며 한국교회를 위한 헌신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국내 감리교단의 대표적 교회 가운데 하나로 성장한 광림교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와 사회 속에서 복음 전도와 봉사에 힘써온 광림교회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전남 CBS와 순천 생태포럼이 순천 국제 에코포럼을 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조명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돌아보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교인 감소와 함께 문 닫는 교회가 늘어가는 등 목회 환경이 악화되면서 목회자의 길을 그만두는 이들도 많습니다. 목회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역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세미나가 열려 다녀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예장 합동총회가 발표한 교세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인 수가 9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도 3만 4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교인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목회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 속에서 교회 개척에 나서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4년차 이렇게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사역적인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일단 없을 수 없었어요. 자꾸 현실을 생각하니까 개척을 주저하고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자신만의 목회를 고민하고 있는 부교역자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목회 환경은 똑같이 어렵지만 자신만의 목회를 해나가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경기도 일산 신도시에서 8년째 개척교회를 이어오는 김기승 목사는 교회의 도서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도 방법이 아닌 온라인 카페를 활용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일로 오세요. 예전에 총동원 축제를 해놓고 일로 와보세요. 오시면 경품 1등 되면 프라이팬 드립니다. 요즘 아무도 안 옵니다. 지금은 플랫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다가 어디다가 우리가 정거장을 만드냐, 이 고민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청년 목회를 하던 김동영 목사는 지역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학생들을 위탁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틀을 깨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보면 사역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사역을 개척하는 시대로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역이 개척이 돼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이번 세미나는 미래교회연구소와 청년사역 네트워크 미션 어웨이크가 마련했습니다. 신학생부터 일선 목회자까지 목회 중도 포기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사역을 사역답게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생계를 위한 보조수단으로서의 어떤 이중직의 접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중직이라는 것은 사역을 사역답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세미나를 가진 이들은 해마다 2차례 세미나를 통해 의기소침해진 목회자들에게 소명의식을 새롭게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노회 신임 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새롭게 각 노회를 이끌어갈 임원들에게 교단 헌법 등 꼭 알아야 할 사안들을 알려주고 동시에 한국교회를 위한 헌신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노회 신임 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올해 봄노회에서 선출한 노회 임원 800여 명이 참석해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해마다 새롭게 선출되는 노회 임원들을 돕기 위해 임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교단 헌법 설명을 비롯해 교회 세금 납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단합대회 시간도 마련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노회의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같이 워크숍 하면서 교단 발전 그리고 노회 조직 시스템 그래서 하나의 일치를 해갖고 45주년이잖아요. 그래서 100년을 향해서 좀 더 교단의 노회의 발전과 총회의 발전을 위해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첫날 영성집회 설교에 나선 장종현 총회장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백석인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네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양보하고 섬기고 서로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 총회장은 이어 신학이 학문으로 고착화될 때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고 목회자의 영성을 깨우기 힘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도에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줄 때에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10개 노회 7,022개 교회가 가입했으며 11,022명의 목회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회 역사는 45년으로 짧지만 장로교 3대 교단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교단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내 감리교단의 대표적 교회 가운데 하나로 성장한 광림교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건립한 사회봉사관도 개관 10년을 맞았는데요. 광림교회가 걸어온 70년 키워드는 복음과 봉사였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광림교회를 다닌 박희훈 집사가 딸과 함께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뮤지컬 공연 관람에 나섰습니다. 광림교회 성극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뮤지컬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분들 또 호스피스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항상 자극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본받고 싶다, 열심히 더 봉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광림교회만 섬겨온 김호근 권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가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 오셔서 저희들 식사 대접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쌀을 이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시설에도 저희들이 2달에 한 번 정도 참여 여러 가지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설립돼 세계적인 감리교회로 성장한 광림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 전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문을 연 사회봉사관도 개관 10년을 맞았습니다. 강남의 대형교회라는 부담스러운 시선에도 광림교회는 묵묵히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 실천의 사명을 감당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군선교회에 힘써온 광림교회는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하고 우리 사회 이방인인 외국인들을 환대하며 섬겨왔습니다. 또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뮤지컬 전용 공연장은 침체된 기독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펼친 광림 선한 소비운동은 교계 안팎에 신선한 자극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 돕기 위해서
또 재래시장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가셔서 친절히 깎지 마시고요. 지진과 산불 등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현장에 사랑의 손길을 보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번 한 해도 걸어가려고 하오니 주여 도우셔서 주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되어지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는 창립 70주년인 올해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로서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시대적 과제인 기후 위기에 직면한 이때 전남 CBS와 순천 생태포럼은 순천 국제 에코포럼을 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남 CBS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국제에코포럼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전국의 목회자 및 시민 3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지구의 꿈, 지구의 정원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토론토 대학교 데니스 오하라 교수는 인간과 지구 공동체가 맺는 상호 증진적인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서구 문명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긴 데에서 생태 위기가 시작됐다고 진단하며 지구의 건강이 인간의 건강을 우선한다고 말했습니다. An adequate response will require a reinvention of our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systems where a commitment to the well-being of Earth at least matches the commitment we have previously made to the prosperity of humanity.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아로샤 국제본부의 디렉터 데이크 부크리스 박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응답하는 생태적 제자의 모습을 정원사에 비유하고 창세기의 에덴에서부터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등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정원사와 같은 자연 속의 인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called to tend the garden of creation, not just for our own pleasure, but so that beauty and fruitfulness may flourish and that all living things may thrive to the glory of God. 이날 포럼에선 홍콩에서 온 파니 세계 기독학생연맹 아시아 태평양 코디네이터가 미니멀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생활 등 청년의 시선으로 터득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응답할지 각자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의 공동체고 우리가 이것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그 어떠한 영적인 부분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기후위기가 도래한 이때 생태신학자들은 지구를 가꾸는 지구정원사가 되달라는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박사라입니다. 종교인 과세 등과 관련해 한국교회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온 한국교회 법학회가 오늘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와 비전 선포식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 이사장 소강성 목사는 법학회는 종교인 과세와 한국교회 표준정관 등 수많은 난제에 대해 법적, 교회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또 한국교회 법학회가 펴내는 학술지 교회와 법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됐다며 이를 위해 수고한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는 1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를 지키는 법적 방파제 역할을 하며 교회법 연구의 중심이 되겠다는 내용의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최근 강원도 강릉시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억 5천만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강릉시와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피해 규모와 이재민 대피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400여 명에게 의료, 식료품, 위생용품 등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향후 산불 피해 가정 아동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생계비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동신교회 생명사역훈련원이 전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지역교회 임직식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구동신교회 생명사역훈련원은 전국 목회자 300명을 대상으로 제7회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권성수 목사의 신학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다.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실천적 지식인 것이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목회 현장에 쉽고 재미있고 생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달만 되면 반드시 목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줘라. 대구 성동교회는 새성전 봉헌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성동교회 새성전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카페와 도서관을 제공하며 세미나실과 옥상 정원 등도 마련해 다양한 사역을 지원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열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전주노회 소속 전주신일교회가 유정인 담임 목사를 위임하고 원로장로 추대식과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전주신일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유정인 목사는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서약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를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대흥교회는 장로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성호 담임 목사의 집례로 드린 임직 예배에서 남태구 장로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남태구 장로는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부산 대흥교회를 잘 섬겨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